대한민국 17세 대표팀 선수들이 결승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선수들의 경기력이 극찬을 많이 받고 있는 대회입니다만 결승전 상대인 일본 역시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란전에서 패배를 겪고 우리와 달리 일본은 첫 경기 우즈벡전 무승부 이후에 매 경기 3골 이상 넣는 폭발적인 공격력을 유지하면서 좀 대승을 달린 끝에 결승에 선착을 해 있는 상태인데요. 자, 국대에서 가장 어린 막내급입니다. 자, 17세 대회 한일전으로 성사가 된 결승전 프리뷰를 조유정 기자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좀 보셨나요? 네, 어제 직접 경기를 보지 못했고요. 네. 뭐 어제 경기는 하이라이트로 봤고 나머지 경기들은 보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굉장히 좀 뭐랄까요, 우리 대표팀에 대한 기대치가 뭐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다고 하지만 대중적으로는 별로 없었잖아요.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U17 네. 대표팀이 주목도가 그렇게 높은 대표팀도 아닌데다가 사실 이번 대회가 뭐 엄청나게 경기 대회 전에는 주목받지 못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기대 이상의 성과라고도 할 수 있겠죠. 대중들의 네. 기대 이상. 그렇습니다. 사실 좀 이런 대회가 있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인지를 못한 상황에서 워낙 경기 내용이 좋고 또 시원시원하게 좀 성과들을 내다 보니까 정말 팬도 늘어나고 결국 결승까지 왔기 때문에 월드컵 진출 티켓은 이미 땄고요. 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이게 또 결승전이 한일전이 되면서 네. 또 한일전이라는 세 글자가 저는 또 특별함이 있지 않습니까? 참 이거는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얘기가 우리가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뭐랄까, 만약에 결승전에서 우리가 경기력이 안 좋거나 지면 지금까지 해왔던 성과가 다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그럴 부담이 있는 그렇죠. 경기죠. 네. 한일전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좀 부담이 되지만 그러면서도 기대가 좀 몹시 크게 다가오고 있는 그런 대회입니다. 우리가 이제 29일 밤에 30일 새벽에 있었던 준결승에서 우즈베키스탄을 잡았고요. 근데 우즈베키스탄이 조별리그에서 일본하고 비겼던 팀입니다. 그렇죠. 참고로 물론 일본은 우리를 이겼던 이란을 3대 0으로. 네. 잡고 결승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우리 백인우 선수가 프리킥으로 넣었고요. 이승우 선수, 그러니까 이번 대회 이전까지는 이게 16세 대회였습니다. 그렇죠, 네. 코로나 대회 때문에 약간 간격이 벌어진 것도 있지만 이 AFC 아시아 축구연맹에서 연령별로 이렇게 대회 브랜딩을 쫙 아시안컵으로 통일하면서 이번 대회부터 17세 대표팀이 되는데 또 16세 대회 시절에 이승우 선수가 그때 한일전 때도 정말 그렇죠. 엄청난 골을 넣었거든요. 대단했죠. 우리가 이제 그때 이승우 선수가 MVP 득점왕까지 탔었는데 그때가 벌써 2014년이니까 네. 9년 전입니다. 네. 와, 시간이 진짜 많이 지났는데 그때 이후 처음으로 결승전에 올라왔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패배 없이 순항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조별리그에서 2승 1무를 거두면서 조 1위를 차지하고 올라왔고요. 토너먼트에서는 호주, 이란 다 이 팀들을 상대로 3골씩 넣으면서 3대1, 3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이 대회 최다 우승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 대회 우승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86년, 2002년 이렇게 딱 두 번 했거든요.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우승을 하면 이제 일본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고 그렇죠. 타이가 되죠. 네. 지면은 좀 더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두 팀이 사실 좀 맞대결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뭐 멤버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좀 같은 팀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 생각보다 크해졌어요. 네, 같은 감독이 이끌던 이제 U16 대표팀 시절에 작년에 네. 경기를 맞붙었는데 그때 친선 대회였거든요. 그 경기에서 일본 원정 경기였는데 0대3 패배를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센다이에서 이제 국제 대회 형식으로 이제 그 여러 나라를 초대를 초청해서, 해가지고 네. 경기를 했었는데 이때 이제 경기를 이게 뭐 중계가 되는 것도 아니어서 그렇죠. 경기를 본 분들 얘기 들어보면 경기력은 뭐 우리가 괜찮았대요. 더 잘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뭐 3대 0으로 졌는데 0대3이면은 뭐 할 말이 네. 없죠. 근데 뭐 경기 내용이 좋았다고 하고 선수들도 거기에 대해서 뭐 주눅들 만한 패배는 아니었다고 하는데 참 이게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우리가 붙었다 하면 그렇죠. 0대3 계속 으로. 0대3으로 네. 패배를 하고 있죠. 뒤에 저희가 또 기록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가지고 벤투 감독은 2번 연속 그랬고 그렇죠, 네. 일본하고 붙으면은 3골 내주고 1골도 못 넣고 0대3으로 패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또 성적이 우리가 좋긴 했는데 네, 그 직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전 연령 대표팀 합쳐서 5연승을 거뒀었습니다. 네, 5연승 거뒀는데 이 중에는 이제 중요한 경기들도 있었어요. 네. 자카르타 아시안 게임 결승전 그리고 U20 월드컵 16강전 포함해서 5연승을 거뒀는데 최근에는 0대3 4연패로 성적이 좋지 않은 상황. 네. 최근이 중요하죠. 뭐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제 부담이 되는 숫자이긴 합니다. 뭐 일본이 사실 월드컵에서도 우리랑 같은 레벨 16강까지 올라가서 뭐 대단하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올라가는 과정이나 이런 게 우리보다 어쨌든 좀 더 주목도 많이 받았고 독일 잡고 스페인 잡고 좀 많이 기세가 올라있기 때문에 막내들 간의 대결이지만 한번 우리가 좀
지려 밟아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드는데 물론 쉽진 않겠습니다만 자 한일전이라는 점에서 이건 또 하나의 대회입니다. 17세 아시안컵 결승전이지만 한일전이라는 또 하나의 대회를 동시에 치른다고 볼 수 있어서 조희종 기자가 한일전 기록들을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역대 전적은 뭐 대동소이합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는 두 나라가 우리가 뭐 예전에 20세기에는 많이 이겼지만 21세기 들어서는 좀 많이 쫓아왔는데 우리가 승률이 50% 살짝 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네. 뭐 무승부가 포함된 전적이다 보니까 네. 아마 이렇게 된 건데 승리 수만 따지면 승패만 따지면 압도적이긴 합니다. 총 지금까지 168경기를 맞붙었고요. 네. 89승 그리고 45무 34패를 거두고 있습니다. 네. U17 대표팀부터 A 대표팀까지 포함된 성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21세기 들어서 우리가 일본에게 좀 따라잡히는 과정에서 연령별 대표팀에서는 좀 우리가 일찍부터 좀 많이 졌었기 네, 때문에 그 기록들이 반영이 지금 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지만 뭐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는 게 그래도 좀 기록을 뜯어보면요 우리가 좀 뭐가 걸려 있지 않은 경기에서 많이 졌고 이렇게 주요 대회 본선 무대에서 만났을 때는 여전히 좀 높은 승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 토너먼트에서 승부차기가 갈린 승부까지 지금 이제 무승부로 그렇죠, 네. 포함시켰지만 7무로 좀 돼 있으니까 그것까지 더하면 우리가 승률이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76%까지. 네, 19승 6패죠. 네, 이 정도면은 상당히 좀 우리가 굉장히 좀 큰 경기, 큰 대회에서 만났을 때는 성적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정도의 그런 수치여서 상당히 좀 이번 경기를 앞두고 뭔가 우리가 좀 마음을 좀 다듬을 수 있는 그런 수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좀 대회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보면 볼수록 괜찮더라고요. 네, 뭐 사실 아시안 게임은 거의 뭐 압도적이고요. 뭐 네. 다른 대회들도 사실 엄청나게 우위를 점하고 있죠. 그래서 주요 대회에서는 우리나라가 뭐 한참 압도를 하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아시안컵, 뭐 올림픽, 아시안 게임, 20세 월드컵 이렇게 우리가 지금 만났었던 그 기록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연령별로 좀 뜯어서 이렇게 좀 살펴보면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23세 아시안컵에서 한 번도 못 이겼네요. 그렇죠. 뭐 이전에는 뭐 23세 챔피언십이었고 뭐 이런 네. 대회였는데 이 대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좀 약하긴 했었는데 이 대회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뭐 비등하거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요건 두 번 다 패배를 제 기억은 두 개 다 제가 중계를 해가지고 아, 첫 패배는 우리가 신태용 감독이 그 카타르에서 열린 그 23세 챔피언십이고 이제 올림픽 티켓 걸려 있는 네. 그때 결승에서 만났습니다. 그렇죠. 네. 예, 만났는데 우리가 완전히 가지고 놀았어요. 2대 0으로 이기다가 여기서 신태용 감독이 크게 박살낼 수 있겠는데 해가지고 그렇죠. 공격 계속하다가 후반에 3대 1 역전패를 했던 네. 저도 기억이 납니다. 네, 그 경기고 두 번째는 이제 작년에 그렇죠. 그 홍선홍과 네, 맞습니다. 네, 이강인 홍현석 다 불러가지고 경기했던 그 팀이 역시 크게 졌던 아쉬운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그 20세 월드컵 때 만났던 이런 결과가 있었고 그 외에는 사실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만나도 부끄럽지 않은 크게 충분히 밀리지 않은, 좋은 결과들을 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아시안 게임에서의 성과는 아시안 게임이 뭐 최근에는 연령별 대회가 됐지만 그 전에는 이제 A 대표팀 간의 맞대결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많이들 아마 그 조희룡 기자도 기억나지 않나요? 그때 생존해 계실 텐데 94년 아시안 게임. 히로시마. 네. 제가 2살 때라서 생존은 해 있었지만 기억에 남아요. 네. 그 경기가 정말 양 팀의 쟁쟁한 선수들이 맞붙었던 그 94년 미국 월드컵 이후에 94년 미국 월드컵이 그 도하의 비극이라는 말로 기억나는 일본이 그 마지막 경기에서 이라크한테 추가 시간 그 동점골 먹고 우리가 원래 탈락이었는데 그렇죠. 뒤집어져 우리가 올라갔던 그 도하의 비극 이후에 우리는 이제 본선을 갔다 왔고 일본은 못 갔던 그때 또 만났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뜨거웠었던 왜냐하면 또 그 도하의 그 우리에게는 기적이었던 일본에게는 비극이었던 그 경기 그 일이 있기 직전에 우리가 일본한테 미우르한테 골 먹고 졌었거든요. 여러 가지로 좀 굉장히 중요했던 경기였는데 이때 우리가 아주 멋지게 돌아가신 유상철 감독님도 골 넣고 홍선홍 감독님도 정말 멋진 골을 넣어서 이겼었는데 이때 이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 이때 그 일본 대표팀 이번 17세 감독이 뛰었어요. 네. 그래서 그 기억을 고스란히 이번 경기에서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뭐 조정 기자 생각나는 한일전 있습니까? 저는 2018년도 자카르타 팔렘바 아시안 게임 당시 예, 결승전에서 맞다. 네, 2대1로 승리를 거뒀던 그 경기가 아무래도 여러모로 많이 우리에게 중요했던 대회였잖아요. 손흥민 선수라든지 뭐 그게 없었다면 지금 뭐 김민재, 바이런 이런 얘기도 황희찬 뭐 네. 다 그러던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때 뭐 황희찬 선수도 골을 넣었었고 그렇죠. 그때가 페널티킥이었던 네. 걸로 기억하는데 뭐 그런 골이 있었고 그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그때는 일을 할 때가 아니라서 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무튼 그 굉장히 좀 이렇게 한일전 하면 떠오르는 경기들이 아마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네, 다들 있으실 거예요. 종류는 다르겠지만 있으실 텐데 그만큼 이 경기가 가는 특별함이 있고 그래서 이번 시합도 굉장히 좀 기대가 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근 전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좀 엉망입니다. 네, 다들 이제 기억에 나실 거예요. 변투 감독 체제에서 원정을 갔던 코로나 시국에 네. 원정 가서 0대3 패배를 당했던 걸 시작으로 그 경기 왜 하냐 막 이랬던. 네, 그렇죠. 결과까지 안 나오면서 더 이강인 원톱으로 그렇죠. 했던. 이강인 전설의 이강인 네, 네, 네. 그 경기 이후에도 U17 대표팀, 그 당시 U16 대표팀, 그리고 U23 대표팀, A 대표팀 연속으로 계속 0대3으로 패배하고 있습니다. 네, 야 이거 근데 한일전이 아니어도 이런 기록은 쉽지 않을 텐데. 사실 뭐 A 대표팀 경기 같은 경우에는 두 경기 다 유럽파들이 100% 소집된 게 아니었었잖아요. 그렇죠. 특히 뭐 예. 동아시안컵도 그렇고. A 대표팀은 굉장히 정면 대결을 마지막으로 한 게 2011년 아시안컵. 그때 이후로 아마 없었던 네, 걸로 그렇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좀 그렇고 2010년 이후에 했던 이 대회만 봐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2011년 아시안컵 준결승 이때 우리가 승부차기로 졌죠. 그렇죠, 네. 승부차기 한 골도 못 넣어가지고. 막판에 득점을 했지만 연장 후반에 막판에 해서 네. 극적으로 동점을 만들었지만 한국차기에서 패배했던. 그때 황재원 선수였나? 네, 황재원 선수였어요. 네, 그랬었고 그때 좀 말이 많이 나왔던 게 이제 좀 막내급 선수들만 그렇죠. 승부차기 차게 해가지고 네. 그랬었고 그 뒤로는 성적이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주요 대회 토너먼트 만났을 때는 아무래도 한일전이라는 게 주는 뭐랄까요 그 승부욕이 이 토너먼트에서 우리 선수들에게 더 많이 발휘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림픽 3, 4위전 이것도 그렇죠. 굉장히 네, 중요하죠. 그렇죠. 런던 올림픽 3, 4위전. 네, 뭐 여기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웃을 수 네. 있었던 대회였죠. 뭐 이렇게 좀 군대 얘기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네, 네. 병역이 걸려 있는 이 아시안 게임이나 또 이제 올림픽은 동메달까지도 주니까 그 혜택을 그때 우리가 또 좋은 성과를 냈던 그때 이 박지훈 부다철 선수가 그렇죠, 골을 네. 넣었죠. 그 뒤로도 뭐 아시안컵, 아시안 게임 그리고 23세 아시안컵 결승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신태용 감독 네. 시절에 그 패배하고 홍성호 감독 패배하고 이 두 번 패배만 우리가 23세 대표팀에서 기록을 했고요. 그 외에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우리 17세 막내들이 2014년 그 당시 이제 16세 대회 그 이승우 선수가 뛰었던 그때 이제 2대0을 이겼던 그때의 기억을 이번에 다시 한번 되살려 주길 바라겠고 자 그래도 결승전 프리뷰니까 일단 일본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팀에 대해서는 뭐 계속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일본이 지금 무패로 4승 1무입니다. 19골 6실점. 네. 네, 뭐 조별리그 3차전 인도전 좀 특수한 경우였죠. 스코어가 사실 저 라이브 경기 안 보고 네. 결과만 봤는데 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야구 야구 스코어인 줄 알았어요. 네. 저도 네, 그랬는데 8대 4였으니까 이 점수 차를 제외해도 3승 1무 11득점 20점. 굉장히 네. 공수가 균형이 있게 잘 되어 있는 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뭐 4승 1패. 우리는 그 1패가 로테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좀 패배에 대한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패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패배가 있고 일본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우리가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이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좀 그 재미로 보는 비교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일본이 우즈베키스탄하고 비겼고 그 우즈베키스탄이 우리에게는 졌고요. 그렇죠. 또 우리를 꺾은 이란은 일본에게 대패를 했기 때문에 뭐 좀 이걸로 뭐 답이 나오진 네. 않네요. 네. 일본은 어떻습니까? 주요 포메이션은 4-4-2 역시 뭐 일본 축구는 4-4-2니까. 그렇죠. 예. 4-4-2 기반으로 하고 뭐 투톱 공격수들이 이제 세로로 설 때도 있고 그러면 4-2-3-1 형태가 될 때도 있고요. 일본 특징은 사실 굉장히 로테이션이 활발합니다. 전체적으로 선수 풀들이 두텁기 때문에 매 경기마다 5명, 7명, 6명, 5명씩 바뀌었어요. 거의 네. 로테이션 전체 선발 명단의 절반씩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한국도 사실 조별리그 때는 변화의 폭이 적지 않았거든요. 네. 8명을 바꾼 경기도 있었고 근데 8강, 4강 토너먼트 라인업은 동일했고 이런 면에서 이제 체력적으로는 일본이 조금 더 우위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상당히 좀 그 스쿼드의 뎁스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그런 일본이고요. 게다가 일본은 또 가위바위보 잘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이제 흔한 말로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질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가위바위보를 경기 중에 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 가위바위보에서 프리킥을 정하는 것도 좀 웃기지만 그러고 또 바로 넣어버리더라고요. 그때 사토 류노스케 선수였나? 야다 류노스케 선수였나? 류노스케 선수가 골을 그렇게 넣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란 팬들 기분 더럽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뭐 좀 우리가 남일이니까 웃지만, 자 일본에서 주목할 선수 좀 꼽아주시죠. 네, 일본 9번 공격수인 네. 미치와키 유타카 선수를 꼽아봤는데요. 이 선수는 이제 2006년생으로 올해 17세인데 이미 프로입니다. 일본 J2 리그지만 J2 리그의 로아소 구마모토 팀에 소속되어 있는데 이 구단 역사상 최연소 프로 선수 계약을 지난 겨울에 맺게 됐고요. 네. 올 시즌 벌써 9경기 교체로 투입된 거지만 9경기 나오면서 프로 무대에 이 발을 디딘 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일부 뭐 로테이션을 가동했던 조별계 3차전 뭐 2경기 인도전을 빼고는 4경기 다 선발 출전했고요. 주전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선수가 키가 186cm고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여러 가지를 다 갖춘 공격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3골을 어떻게 넣었냐면은 측면 크로스 그리고 이 선수가 마무리하는 패턴으로 골을 넣었고 그 중에 2골은 머리로 넣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우리 수비진들이 경계해야 되는 상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전통적으로 스트라이크가 약하기 때문에 특히 장신 이런 체격 좋은 선수들 나오면은 굉장히 이제 일본 언론이 열광을 하거든요. 괴물 나왔다고. 자 이번 대회 괴물은 요 미치와키 선수인데 우리 또 고정현 선수라든가 강민우 선수가 잘 좀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허리 쪽에 어떤 선수가 있나요? 네, 뭐 8번 모치즈키 코에이 선수. 이 선수는 이번 대회 현재 최다 득점 우리나라의 김명준, 윤도영 선수와 동률인데요. 이 선수 측면에도 섰다가 중앙 공격수로도 나서고 하는 선수인데 뭐 요코하마 마리노스 유소년 팀 출신이고 이번 대회에서 가장 공격 포인트 일본 대표팀 내에서 공격 포인트를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또 경계할 대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측면 쪽에서 움직임을 가져주고 있는 선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치와키 유타카 선수의 파트너인 10번. 그렇죠. 어떤 팀이든 리노스케. 뭐 10번은 다 경기해야 될 선수니까 네. 사토 리노스케 선수 역시도 공격 포인트 하고 있고 이번 대회에서 또 기회 창출이 1위 기록을 하고 있고 일본 내에서 네. 1위를 하고 있고요. 또 한 선수를 꼽아보자면 일본의 왼쪽 수비수 코스케 케이타 선수를 뽑아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이 선수는 이제 감독이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 선수라고 볼 수 있는 게 일본 주장을 맡고 있고요. 거기다가 유일하게 일본 대표팀 이번에 로테이션을 엄청나게 돌리고 있는데도 유일하게 정경기 다 선발 출전을 한 선수입니다. 네, 보통 센터백을 안 바꾸는 선택을 하지 이렇게 사이드백을 안 바꾸는 선택은 잘 안 하는데 그렇죠. 또 왜냐면- 체력 소모도 네. 크고 그렇죠, 포지션이죠. 그렇죠. 네. 이제 그만큼 이제 신뢰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왼쪽 백이니까 우리 오른쪽에서 좀 잘 이번에 뭐 이걸 무너뜨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수비 쪽에는 이창우 선수나 이제 이수로 선수가 있고 공격 쪽에는 이제 양민혁 선수가 1대1에 또 강하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참 이런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승부를 앞둘 때마다 예측해달라고. 근데 이거 의미 없는데 그렇죠. 뭐 재미삼아서 예측 한번 해보시죠. 승패를 예측해 보면은 네. 저는 1대1 무승부에 네. 승부 차이까지 가서 우리나라가 이길 것 같아요. 이상으로 현실적인 예측이 있었고요. 저는 재미삼아서 우리가 계속 0대3으로 졌으니까 이번에는 반대 3대0으로. 근데 뭐 쉽진 않을 것 같고요. 뭐 예측에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자 결승전이만큼 우리 선수들이 정말 아쉬움이 안 남게 경기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뭐 20세가 됐든 23세가 됐든 또 A 대표팀이 됐든 계속 좀 만날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대결에서부터 기선제압을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번 대회 변성환 감독이 정말 매 경기 선수들 굉장히 잘 리딩을 하고 있고 상대에 맞춰서 전술적인 움직임도 잘 좀 가져가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역량이 다시 한번 발휘가 돼서 월드컵 티켓 한 손에 들었으니까 나머지 한 손에 이제 우승 메달 들고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후토크 때는 여러분 꼭 우승 소식 들고 여러분과 말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